날씨 좋은 어느 날 경기도 양평 근처에 있는 사찰을 들렀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가끔 찾는 곳이죠. 대웅전 앞 돌계단을 막 오르려는데 계단 옆 끝에 앉아있던 5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한 분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제 얼굴에 시선을 꽂은 채 다가와서는 그 여자는 안 됩니다. 관제구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저요?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오, 그런 게 보이나 보죠? 선생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게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보다도 당신이 먼저 당신 곁을 잘 간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눈은 지금도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했더니 그분의 표정이 정말 묘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고 이리저리 돌아본 후 돌아가는 길 절 입구를 막 지나는데 그 여자분이 불쑥 다가와서는 명함을 달라더군요. 아마도 절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약 보름쯤 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군요. 물론 저도 제 눈에 보여서 한 얘기 아닙니다. 그 인연을 인연으로 2년 가까이 그야말로 감동을 자아낼 만큼 명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이번엔 명리 사무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도사 기질은 타고난 듯 싶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학생의 말에 의하면 안양 근처의 사찰에서 또 한 번 보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안타깝게도 도사 보살님과의 인연은 그 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관련해 그렇게 많은 말을 주고받았는데 많은 사람에게서 회자되듯이 역시 자신의 운명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몹시 더운 여름 어느 날 강의를 하던 중간 잠시 틈을 내어 40대 후반의 아리따운 여성과 상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난 언제나 돈을 좀 벌겠습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받은 첫 질문이었습니다. 제멋대로 흐르는 땀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모습. 세상만사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말투. 저는 슬그머니 에어컨 온도를 낮추었습니다. 시원한 물수건과 얼음물 한 잔을 권하고 나서 언제 돈을 벌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돈을 벌 만큼 벌었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분의 사주팔자 자체에도 재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나온 20년 대운이 본인이 목표로 하는 재물의 80% 이상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운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운이면 아무리 못 벌어도 10수억 이상은 벌었을 듯 싶은데
더 벌고 싶으신 모양이죠? 10수억이요? 아니, 그 돈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겠어요? 철학으로는 그런 게 안 나오나 보죠? 이 말을 시작으로 약 20여 분 동안 호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돈을 전혀 벌지 못하셨습니까? 특히 1995년에서 2005년 이 10년간은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는 운이었는데요. 벌면 뭐래요? 남편이란 인간이 술 퍼먹고 노름하고 계집질해서 다 갖다 버렸는데, 교육을 받을 만큼 받고 난 후 무심결에 나온 이 말을 듣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돈을 언제 버는가에 정신이 팔려 이 여성의 남편 성향을 깜빡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여성의 사주는 사주 자체가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사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인은 자신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던 끼와 재능이 재물을 만들어내고, 이 재물이 남편을 향해 흐르는 사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남편에게 흐르는 재물이 다시 자기 아내인 이 여성을 향해 흘러가야 남편도 속을 썩이지 않는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는데, 다른 여자에게로만 흘러갈 뿐 아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를 않았으니 결국 그녀가 힘들게 벌었던 재물은 남편의 직무유기로 인해 그녀에게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었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부인의 대운이 지나간 그 20년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찾아와 돈은 더 벌 수 없는지, 이 남편과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문의를 해왔으나 결국 심한 욕설은 물론 주먹질까지 한다는 소리에 그만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전 전화 운세 상담이 크게 유행했을 때 일입니다. 제게 명리를 배운 너댓 사람이 합동사무실을 내고 전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으나 난해한 사주에 대하여 제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고, 저도 강의 시간이 비는 틈틈이 그들의 사무실에 들러 그런 사주를 분석해주곤 했습니다. 첫눈이 흐드러지게 내리던 초겨울의 어느 토요일, 배에서 신호가 오고 있었으니까 아마 점심 먹을 무렵이었던 듯 싶습니다. 눈발을 털어내며 막 상담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배고픈 아기처럼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4명 모두 상담 중인지라 제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너희들이 운세 상담하는 새끼들이냐? 사기꾼 새끼들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냐니 나쁜 새끼들아? 중년 부인으로 생각되는 여성이었는데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포보됐습니다. 약 10분 정도를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목소리에 자괴감이 아주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한 차례 태풍이 몰아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부인이 자신을 박인욱이라고 소개하면서 털어놓은 사연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할 만하더군요.
이야기는 그 당시로부터 약 7, 8개월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대 말인 박 부인은 수십 년 동안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전업주부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 말년에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혹시 재미있고 짭짤한 장사를 할 만한 것이 없을까 해서 재미삼아 전화상담 다이얼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옥행 급행열차에 몸을 실었다는 것이죠. 쪽집게 철학관 꼭집어입니다. 캄캄한 길을 밝게 여는 호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었을까 바리톤 음색의 남성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난삼아 시작한 일이었으나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만만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에 신뢰감을 느껴 진지하게 상담에 응하게 된 것이죠. 생년월일을 불러주고 5초의 시간이나 흘렀을까? 재운이 들었는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당신 평생의 가장 큰 운입니다. 쓸데없는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신의 사자로부터 계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쪽집기가 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역시 때가 되긴 되었구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로부터 2달 후 드디어 보무도 당당하게 깃발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1억 2천, 은행에서 친구에게서 이렇게 해서 약 2억 5천 정도를 들여 인천 변두리에 가든에 준하는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첫 달에는 어쩌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와주는지 이렇게 벌다가는 금방 빌딩이라도 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달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신이 조화를 부리지 않은 이상 불과 며칠 사이에 어쩌면 이렇게 손님이 끊길 수가 있을까? 등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에 악몽에 시달리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고 둘째 달부터 6개월여 동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잊어먹지도 않고 꼬박꼬박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보증금까지 날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개미새끼 하나 얼씬하지 않아 우라통이 터져 전화를 한 것이었죠. 아무리 여기저기 뒤져봐도 그 쪽집게 철학관의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죄 없는 당신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선 같은 길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공부가 부족했던 쪽집게의 실수를 정중하게 대신 사과하고 나서 차라리 나에게 욕이라도 실컷 더하라고 했더니 쉰소리 그만하고 살아날 수 있는 부적이나 써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재운인데 이분은 왜 이토록 힘이 들었을까요? 재운임에도 이분이 힘들었던 이유는 사주에서 본인을 상징하는 오행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주는 나를 도와주는 부모와 같은 성분에 의존하는데
이 둘의 관계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주는 재물을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약사주가 의존하는 그 부모와 같은 성분과 재를 상징하는 성분과는 상극관계에 있으며 이 둘이 부딪히면 부모와 같은 성분이 깨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운에는 백전백패, 심하면 몸까지도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인을 위해 마련한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부인에게 시키는 대로 믿고 따르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 부인 본인과 가까운 분 중에서 서로 깊이 신뢰할 수 있으면서 직업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의 생년월일시를 몇 개만 가지고 본인이 직접 제 연구실로 찾아오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한 열흘쯤 지났을까 사주 4개를 가지고 인천에서 마포까지 급히 왔는데 매우 수척한 모습이기는 하였으나 고생을 모르고 평탄한 삶을 살아온 듯한 모습은 그대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손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권한 후에 가지고 온 4개의 사주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대했던 사주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누구냐고 물었더니 사촌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그제서야 제 의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저의 처방은 이 여동생에게 음식점 전체를 완전 무상으로 넘겨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서류까지 여동생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라는 것이었으며 또한 종이 쪽지 하나 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말도 되지 않는다며 크게 실망하고 그날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런 결단이 어찌 쉽겠습니까? 많은 질의 문답이 이어졌죠. 그 후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달 만에 음식점은 그 여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음식점을 통째로 넘길 적임자로 그 여동생을 선택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운이 길운에 막 접어들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주상 끼와 재능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단히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이라는 것과 특히 사주구조가 자신을 속이는 일은 할 수 없는 중상격 구조라는 강점도 있었죠. 종이 쪽지 하나 받지 말라는 이유는 첫째, 계약과 같은 성격을 배제해야 신뢰감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둘째, 언니를 평생 은인으로 알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긴 지 석 달 후 거짓말처럼 음식점은 고객들이 차례를 기다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촌동생은 언니를 친정엄마로 알고 모시겠다며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은 물론 회장님의 급여라며 매달 상당한 금액을 통장에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대운의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운도 운이지만 그 이전에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빈틈없는 준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력이 함께 할 때
사주에 예비된 대운도 역시 풀파워를 쏟아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레 한 번 더 하게 된 경험이었습니다.